2학년 국어 원격 수업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 글쓰기의 어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의 어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유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보고 어떤 자료와 어떤 매체 그리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지금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특히 핸드폰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매일매일 접하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쓰기 목적 그리고 쓰기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 자료를 찾았다면 그 자료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1년 8월 12일자 기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지난해 출처가 불분명한 괴소문으로 누리꾼을 떨게 했던 마른 해산물 괴담이 다시 인터넷과 누리소통망 SNS를 휩쓸고 있다. SNS가 우리말로 누리소통망인 거 다 아시죠? 이 괴담은 이미 지난해 5월에 한 차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괴담에서 언급한 맞추제는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고 잠깐 냄새를 맡는다고 정신을 잃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괴담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잉 연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졌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편리한 점도 많지만 단편적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가 오히려 잘못된 어떤 정보의 전달로 인해서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료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자료로 뭘 들어줬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자료로 경찰청 통계 자료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 발생과 검거 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가 점차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2004년 77,099건에서 2013년 155,366건으로 점차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예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과잉 연결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줬어요. 자, 이것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료로 어떤 자료를 활용해 줬나 볼게요. 자, 세 번째 자료로 활용한 자료가 텔레비전 뉴스예요. 자, 인터넷 매체와 더불어서 텔레비전 뉴스도 여러분이 매일 접하고 있죠. 자, 이 자료에서는 어떤 자료를 지금 제시해 줬냐면, 자, 집안 곳곳에 달린 센서가 위기를 감지하는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 요청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자, 이것은 인터넷 연결로 인한 편리함이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설정한 주제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니까 자료 선정 시 배제해야겠죠. 주제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니까 자료 선정 시 제외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여학생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여학생도 주제, 글쓰기 주제와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자료 3은 인터넷 연결로 인한 편리한 생활에 의한 내용이므로 제외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자, 삭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자료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집을 했다 할지라도 글쓰기 주제와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 자료를 제외한다, 삭제한다 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로 문헌 자료, 책 자료를 들었어요. 문헌 자료를 요새 여러분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에 비해서 그런 어떤 매체들에서 제공되지 않는 어떤 자료들이 서적, 즉 문헌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잉 연결 시대라는 책인데, 자, 사생활 침해는 인터넷 시대에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골칫거리이다. 이와 함께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했던 물리적 제한, 자, 물리적 제한 또한 사라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과잉 연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여러 어떤 매체 자료를 이제 동원을 했는데 선유가 세 번째 자료를 제외하면서 고려한 쓰기 맥락의 항목. 자, 선유가 세 번째 자료를 제외하면서 고려한 쓰기 맥락의 항목은 무엇이냐? 또 어떤 자료를 더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를 했었죠. 그래서 추가할 만한 자료로는 과잉 연결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진 사례, 이런 사례들을 들 수 있고요. 자, 또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냐면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를 또 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극복한 사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연결을 끊음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진 사례. 이런 어떤 사례. 자, 대화가 많아진 사례. 자, 이것이 극복한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여러분이 수집했으면 선별한 자료를 조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조직하고 배열하는 어떤 부분인데, 자, 설명하는 목적,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글을 쓸 때 윤서가 이렇게 개요를 작성했어요. 자, 어떻게 개요를 작성했냐면 윤서가 주제는 초연결사회의 특징으로 잡았네요. 자, 초연결사회의 특징으로 주제를 잡았고, 처음 부분에 자, 어떻게 내용을 조직했냐면, 자,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편리함. 두 번째로는 초연결 사회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했죠. 자, 중간 부분에서는 초연결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중간 자료로 자, 초연결 사회의 장점,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극복이라는 장점을 제시했고, 자, 중간 두 번째 내용으로 초연결 사회의 단점을 제시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가족 간 친구들 간의 어떤 소통 차단, 또 초연결 사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영향들로 개요를 지금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자,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거죠. 중간일에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삶을 예상 독자가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이라는 신체적 한계 극복의 내용을 넣어서 자료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강조했던 쓰기의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어떤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부분에 초연결사회의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자 했죠. 초연결사회의 단점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자,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2-3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은 단점을 언급해 줘야 되는데 2-3은 단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자, 뭐예요? 초연결 사회의 단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단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 삭제한다. 자, 이것이 바로 역시 점검과 조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예상 독자를 고려한 또는 소주제를 고려한 점검과 조정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지혜롭게 미래의 기술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지 또 살펴봐야겠다라고 조정 활동, 점검 활동을 해줬어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지 자, 조정하고 점검하는 어떤 활동들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서가 중간 2-3을 삭제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이 부분은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고 흥미를 끌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아요. 첫 번째, 흥미를 끌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았고, 자, 두 번째 이유는 흥미를 끌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2-3을 삭제한 이유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이 굳이 단점으로 언급될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추가해서 중간 부분에 2-3을 삭제한 이유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조직하고 주장하는 글을 쓸 때의 내용 조직이 또 나오네요. 설명하는 글의 내용 조직이 지금 소개된 거고, 선유의 두 번째 개요에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조직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보도록 하죠. 자, 주제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라는 주제예요. 지나치게 연결된 삶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그래서 서론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현실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잉 연결 시대의 의미와 과잉 연결 시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자 해요. 자, 의미와 문제 제기로서 자, 시작을 했고요. 자, 본론 부분은 어떤 내용이 이어져요?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 그 본론 부분의 어떤 세부 내용으로 그런 문제점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 자, 이런 대응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자,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졌다는 문제.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비판적으로 정보 선별을 통해서 수용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죠. 자,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연결을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졌고, 자, 소통을 가로막는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자, 선별 수용,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연결을 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점검하고 조정한 부분을 보면, 자, 본론 1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지라고, 자, 그런 어떤 점검 활동을 해봤고요. 자, 본론 두 번째에서는 근거 자료로 신문 기사로 보도되었던 객관적 내용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조정 활동, 점검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 자료는 근거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객관적 내용의 활용은 역시 근거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활동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 부분의 내용을 볼게요.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어떤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어떤 지혜의 필요성.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유가 근거의 어떤 타당성을 높이려고 선택한 방법이 뭐냐?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첫 번째로는 구체적 수치가 나온 자료를 제시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문 기사를 자료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자, 구체적 수치가 나온 자료 활용, 자,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문 기사 자료의 활용. 이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내용을 조직까지 했으면 표현하기 과정과 고쳐쓰기, 즉 초고에 대한 고쳐쓰기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서가 이제 초고를 작성하는데, 초고라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글을 초고라고 하는데, 자, 그 초고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은 이 초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 어떤 지점을 고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물론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도 이 글을 접하면서 윤서의 초고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네, 내용상의 문제,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지, 또는 객관성이 떨어지진 않는지, 또는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고, 자, 좀 미시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어법이나 어문 규범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글을 같이 한번 초고를 살펴볼게요.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은 초연결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초연결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하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독자의 어떤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진 어떤 부분은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독자의 주의 환기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지는 어떤 부분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평소 심장병을 앓던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가 가까운 병원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줘서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사례를 제시하죠. 자, 이런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의 어떤 관심을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해요. 자, 그래서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흥미로운 어떤 사례 제시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학습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선 통신망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이 연결된 오늘날의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해요라고 해서 초연결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또 의문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역시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 부분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자, 현대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자, 중간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 담화 표지라고 해서 먼저라는 담화 표지가 제시가 됐네요. 자, 먼저라는 담화 표지가 제시가 돼서 처음으로 언급할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담화 표지라고 해요. 자, 이 글에서는 담화 표지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담화 표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먼저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뭐가 있냐를 살펴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초연결 사회의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뒀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 자, 제약이 사라졌다. 자, 그런 어떤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답니다. 또라는 담화 표지가 제시가 됐네요. 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해 주겠다라는 담화 표지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담화 표지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 또라는 담화 표지. 자, 또 뭘 들었냐면 감지장치와 통신회로를 장착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연결 사회의 두 번째 장점으로 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내용이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생의 지적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수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수정을 해줘야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봤더니 이런 표현으로 바꿔봤어요. 자, 어떤 표현으로 바꿔봤어요?
자, 감지 장치와 통신 회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봤어요. 또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한 이런 정도로 좀 쉬운 표현으로 고쳐봤어요. 이런 것이 바로 초고쓰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고쳐쓰기 과정의 점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계속 보면 예를 들면이라는 담화 표지 또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이라는 담화 표지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주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을 뒷받침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예를 들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경이 있다. 자, 이 안경은 인터넷,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례를 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 또 담화 표지가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라고 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담화 표지 역할,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어떤 역할,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어떤 담화 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초연결 사회의 어떤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라는 점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준다는 점을 설명했다.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제약이 사라졌다, 한계를 극복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을 해줬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라는 담화 표지가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는 어떤 기능을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다른 담화 표지가 제시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하지만이라는 담화 표지예요. 하지만이라는 담화 표지는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도 역접 반대의 의미를 드러내는 문장 부사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표현, 대비되는 표현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초연결 사회의 단점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단점을 언급해 주겠죠. 자, 사회가 무선통신망으로 지나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는 거죠. 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 이 부분은 초연결 사회의 첫 번째 단점으로 언급을 해줬어요. 자, 계속 보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려면 어둡고 외진 곳에서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한다. 또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즉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요. 갑자기 인터넷 통신망 연결 사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자, 어둡고 외진 곳에 가면 안 된다. 또 낯선 사람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 라는 주제에서 한참 벗어난 부분이죠. 그래서 주제에서 어긋난, 즉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성을 해친다. 따라서 삭제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초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해줬냐면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범죄로부터 따라가서도 안 돼요 부분은 삭제한다. 라는 어떤 초고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요. 자, 또라는 담화 표지가 제시가 됐다는 것은 추가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라는 담화 표지가 제시가 됐다는 것은 추가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느라 내 앞에 있는,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점,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 이거는 어느 가정에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어떤 시간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의 어떤 두 번째 단점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담화 표지 이처럼이라고 해서 또 다음 부분에서 요약 정리를 해주는 표지예요.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해서 초연결 사회의 단점으로는 개인정보가 흘러나가 범죄에 노출된다. 자, 그리고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의 단점에 대해서
정리했고 마무리를 이제 져줍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나 보세요. 자, 여러분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초연결 사회가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자. 약간 추상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지혜롭게 행동하자 라는 자세를 언급해줬어요. 자, 윤서가 아까 그 부분을 삭제한 까닭은 뭐였어요? 주제인 초연결서의 특징과 관련이 없어서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통일성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과 같이 살펴본 그 부분을 삭제를 해줬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고쳤을 부분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고쳤을 부분은 산문단의 감지장치와 통신회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었죠. 자, 이때 고려한 쓰기 맥락은 예상 독자였어요. 자, 고쳐 쓰기 방향은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의 지식 수준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고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상 독자를 고려했고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고치자라고 했었고요. 또 고쳤을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었죠. 자, 오문단에 범죄로부터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해치고 있었어요.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었죠. 주제라는 쓰기 맥락을 고려했고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도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게 언급을 해줬어요. 자, 여러 가지 담화 표지가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 먼저라는 담화 표지 같은 경우는 병렬적으로 제시될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임을 안내해주는 부분이죠.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을 독자에게 인지를 시켜주고요. 자, 두 번째 또라는 담화 표지는 대등한 내용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것임을 안내하죠. 추가적으로 언급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대등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이라는 담화 표지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될 것임을 안내하죠. 자, 사례를 제시해서 내용을 강화하겠다 또는 뒷받침하겠다 라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이처럼이라는 담화 표지 같은 경우는 앞에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줄 것임을 안내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에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지만이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문장 부사어 같은 경우 앞에 제시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안내해 주는 담화 표지였다. 자, 라는 점을 여러분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잠깐 화면 여러분 정지하시고 이 부분을 정리한 뒤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연결사회의 어떤 윤서의 초고에 대해서 첫 번째 초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선유의 초고 두 번째 초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과잉연결시대라는 선유의 논설문이 한 편 있는데 이 논설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니까 미리 한번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